안녕하세요. 나의 하버드 수학 시간 저자 정광근입니다. 이번 시간은 행렬로 뭘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큰 주제 중의 하나인 마코브 체인을 통해서 행렬의 쓸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 책 81페이지에서 84페이지에 예로 든 이 마코브 행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목소리가 지금 좀 쉬었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에서 산성전자와 알카리전자라는 두 회사의 스마트폰 구매 실적을 가지고 또 그 데이터, 그렇죠? 시장 조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산성전자 핸드폰, 스마트폰 사용자가 그 다음에도 산성전자 스마트폰을 썼는지, 또 알카리전자, 즉 경쟁 회사로 옮겨갔는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예측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 예를 통해서 이 행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좀 강조했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사실 이 행렬에 대한 내용이 더욱더 깊이가 있어졌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 행렬의 쓸모에 대해서 수학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아예 행렬을 배우지 않게 되는 새롭게 바뀐 교육 개정 과정이 참 우려스럽기도 한데요. 아무튼 이 행렬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 특별히 마코브 행렬이 무엇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지를 이번 시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행렬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사실 공학용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행렬의 사이즈가 커지면 사람이 손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있는 행렬 계산기 매트릭스 캘큘레이터를 어디서 사용해서 이 값들을 구했는지를 제가 영상 댓글로 올려놓을 테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한번 들어가 보셔서 행렬을 가지고 그 계산기를 이용해서 행렬을 가지고 한번 여러 개를 좀 가지고 놀아봐 주십시오. 그럼 참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고등학교 학생들부터는 이 공학용 계산기를 쓸 수 있게 돼서 수학 수업 시간에 더욱더 좀 쓸모 있는 수학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학생들이 실제 확인해 보고 또 그렇게 하면서 야,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시절이 꼭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이 문제는요. 두 개의 스마트폰 회사가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이 60%고 40%입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점유율 60%, 알카리전자가 40% 이런 상태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고객이 다시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살 수 있는 확률이 70%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시장 조사를 통해서 얼마인지 구할 수 있죠. 몇 퍼센트의 고객이 다시 그 제품을 샀는지 뭐 이런 거 알아보는 거는 정말 뭐 요즘은 너무 쉽죠. 그리고 그 중에서 30%는 이탈을 해서 경쟁 회사 알카리전자의 스마트폰을 샀습니다. 반면에 알카리전자 스마트폰은요, 90%가 그 제품을 다시 샀고요. 오직 10%만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으로 옮겨왔습니다. 자, 이런 식의, 이게 이제 그래프를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이산 수학 중에서 이 그래프 이론이라는 수업을 들어보면 뭐 이런, 너드가 있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을 수없이 씁니다. 이걸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에 맞는 행렬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행렬을 보시면 0.6 곱하기 0.4 이게 뭐냐면 현재 시장 점유율이고요. 이게 어떻게 시장이 변동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번 보시죠. 이렇게 곱하면요, 이 행렬과 이 행렬을 곱하면 이 시장 변동률이 적용된 이 60%와 40%의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이 두 회사가 1년 후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삼성 회사는 46%로 점유율이 확 떨어지고요. 알카리 회사의 스마트폰은 점유율이 54%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행렬 있죠? 이 변화율을 갖다가 추정해 줄 수 있는 이 행렬에 10승을 해봤습니다. 10달 동안 해본 거죠. 10년 동안 해본 거죠. 그렇게 했더니 결과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25.2%가 삼성전자, 74.8%가 알카리전자. 이런 식으로 점유율이 변화된 걸 보일 수 있으시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요 처음 점유율을 바꿔봤어요.
삼성전자가 거의 뭐 독점 비슷하게 80%를 차지하고 있었고 알카리전자는 20%를 초기에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이런 시장 변화율을 나타내는 추이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시장 점유율이 크게 차이 없이 거의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마켓 쉐어가 25.3%, 그리고 알카리전자의 마켓 쉐어는 74.7%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고객들을 충성 고객으로 만드느냐, 그리고 결국은 얼마나 많은 고객들을 뺏어오느냐. 예, 뭐 상식적으로도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행렬을 통해서 보시면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 조금 다른 또 예들을 한번 드려드리겠습니다. 이 예를 통하면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마크업 행렬이 이렇게 쓰일 수 있구나 하는 걸 더욱 선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이 예는 가라는 렌트카 회사에 4개의 영업소가 있습니다. 그 영업소의 A, B, C, D에서 뭐 렌트카 회사라는 게 뭐 A 영업소에서 빌려서 A로 다시 갖다 줄 수도 있지만 또 B라는 곳에 갖다 줄 수도 있죠. 예, A라는 공항에서 빌려서 B라는 서울역에다가 차를 반납하고 기차 타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렌트카는 꼭 빌린 곳에다가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기 뭐 보시면 A를 빌려서 A로 갖다 주는 게 30%, A에서 B로 가는 게 20%, A에서 C로 가는 게 10%, A에서 D로 가서 이제 렌트카를 반납하는 경우가 40%,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도표를 해놨죠. 그걸 제가 4x4 4개의 행과 4개의 열로 되어 있는 매트릭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요걸 이용해서 뭘 알아볼 수 있는지 한번 보죠. 자, 여기서 제가 뭘 해봤냐면요. 일단 처음 거는요. 이 A라는 영업소에 400대의 자동차가 있고요. B라는 영업소에 200대, C라는 영업소에 300대, D라는 영업소에 100대가 있어서 이런 상태로 이 리턴율, 그러니까 렌트카를 반환하는 이 변화를 가진 이 데이터를 가지고 돌려봤더니 190대를 A로 가고 B 영업소에 170대가 남아있고 C는 270도를 가지고 되고 D는 370도를 가지게 되는 370대가 있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뭘 할 수 있냐면요. 이 행렬 자체를 좀 여러 번 한번 곱해봅니다. 이게 만약에 뭐 한 달 아니면 원 위기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주일 아니면 그냥 한 달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2달 후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2달 후에 400대, 200대, 300대, 100대가 이런 식으로 하면 A라는 영업소에 172대 약, B라는 영업소에 172대, C라는 영업소에 283대, D라는 영업소에 372대 이런 식으로 또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제가 한 번 더 뭘 해봤냐면요. 12를 곱해봤어요. 12승을 해본 거죠. 그러면 12달, 즉 1년 동안 이 가라는 렌트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이 4개의 영업소 그 렌트카가 어떻게 몇 대씩 분포가 되는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해보면요. A 영업소에 171대, B 영업소에 171대, C 영업소에 285대, D 영업소에 371대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뭘 해봤냐면요. 이 숫자를 좀 바꿔봤습니다. 그러니까 A 영업소에서 시작하는 대수가 100대, B 영업소가 200대, 300대, 400대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여러분 보시죠. 거의 비슷하죠. 결과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영업소 A, B, C, D가 시작하는 대수에 상관없이 이 가라는 렌트카 회사의 이 영업소 각각의 영업소는 이런 자동차의 대수를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를 확인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달을 봤더니 A라는 브랜치의 자동차가 좀 평균적으로 너무 많은 거예요. 한 200대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좀 이상한 거죠, 데이터가. 그죠?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있는 회사가 너무 데이터에 비해서 많아졌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옮길 필요가 있죠. 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A라는 영업소에서 D라는 영업소로 이용하는 고객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세일이라든지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업소 A에 있는 직원분이 직접 차를 여기서 옮겨가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기업이 이 마크오브 체인을 이용하면 참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마크오브 체인 안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원리는 무한 등비급수와 같습니다. 예, 무한 등비급수, 등비급수, 무한 등비급수 이 개념들이 사실 행렬의 연산 속에 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무한 등비급수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수학을 확장해 나가는데, 수학적 개념을 확장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행렬은 실로 어마어마한 수학적 툴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그 많은 역할 중에 하나인 이 마크오브 행렬을 통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기업의 이윤을 높일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